당신은 지금 무엇을 물려주려 하고 계십니까? 통장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영혼에 새겨질 불멸의 가치일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돈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은 소비되고 잃어버려지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올바른 사고방식과 철학은 평생에 걸쳐 무한한 부를 창조해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1억을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올바른 마인드셋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돈은 5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에게 성공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심어준다면 그 아이는 평생에 걸쳐 10억, 100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상속의 의미입니다. 돈이 아닌 마인드셋을, 물질이 아닌 정신력을, 재산이 아닌 철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강조했듯이 모든 성취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자의 자녀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 유산 때문이 아니라 부자의 마인드셋을 자연스럽게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성공하는 이유는 결핍 속에서도 올바른 철학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안전함 속에서는 위대함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편안한 길만 걷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평범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모든 기회에는 위험이 따르고 모든 위험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가문은 대를 이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려줘야 할 것은 끈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즉시 만족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얻으려 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시간이 걸립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나는 1만 가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첫 번째 좌절에서 무너진다면 그 아이는 결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은 더 큰 성공을 이룹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감사보다는 불만을 가르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다른 집은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없지? 이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결핍의식을 심어줍니다. 결핍의식을 가진 사람은 평생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배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부유해집니다. 반면 배움을 멈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뒤처집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단 그것에 의미가 있다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뎌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집니다. 당신의 자녀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 아이는 방향 없이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폭풍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경쟁만을 가르칩니다. 남을 이겨야 한다, 1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7번째는 정직입니다. 워렌 버핏은 정직성을 잃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짓말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8번째는 자기 규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뛰어남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아이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자기 규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9번째는 회복력입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힘은 신체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그 아이는 안전한 곳에만 머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할 것입니다. 10번째는 비전입니다. 솔로몬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만 보는 사람은 현재에 갇힙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10년 후를 내다보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올바른 마인드셋은 평생에 걸쳐 무한한 가치를 창조해냅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합니다. 당신이 도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도전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감사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거창한 교육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경험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어할 때 그냥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셋째, 실패를 허용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실패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혼내지 말고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넷째, 질문을 하세요. 답을 주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섯째,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조급함은 아이의 성장을 막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올바른 가치관과 마인드셋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상속의 의미입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재산이 아닌 철학을, 물질이 아닌 정신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 유산은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을 영원히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